내 뇌의 이상 신호. 첫 번째는 기억력 부문이에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잘못된 기억, 의심, 불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잘 다니던 길이 헷갈리기도 해요. 네, 정 교수님. 네, 치매란 뇌 인지 기능을 잃게 되어서 이전에 잘 수행하던 본인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 장애는요, 해마라고 하는 뇌의 어떤 기억의 문지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지기라고 하는 거는 문지기가 잘 작동을 할 때는요, 새로운 기억들이 뇌 안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지기가 망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억이 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 장애를 호소하시거나 기억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은 없는 기억을 끄집어 내려다 보니까 새로 들어가 있는 뇌 기억은 없기 때문에 옛날 기억을 자꾸 회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옛날 기억을 회상할 때 옛날 기억이라고 알면 좋은데 현재 기억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어서 잘못되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본인이 그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주장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거죠. 네. 거기다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기가 빠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전두엽 앞통수하고 옆통수, 이 축두엽에서 물기가 먼저 빠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기억은 현재 기억은 까먹고 옛날 기억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그걸 착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증이 생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도 조금 아까 아침에 제 커피가 아닌데 현행식 커피를 주워다가 먹고서 네. 마치 그냥 내 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갖다 먹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 예. 치매 초기 증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 초기에는 이게 시작되면 병원 가면 치매 중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초기부터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감정 조절과 기억력 문제가 같이 섞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이제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네. 마스크를 하고 또 마스크를 찾아요. 맞아. 마스크 이거 꼭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핸드폰을 걸고 핸드폰을 찾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건망증인 것 같은데 이 건망증이 이제 치매로 가는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심해야지. 예. 이게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예. 정신과 의사들이나 신경과 의사들한테 뭐 이게 건망증인데 왜 자꾸 치매라 그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확한 건 신경심리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받아서 통계적으로 요 퍼센트 이상 벗어나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나 집중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통계 수치를 벗어나는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치매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처랑 어디 무슨 랜드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에 간 거를 깜빡하고 차를 몰고 나온다. 그러다가 다시 깜빡하고 가서 제처를 태우고 온다. 나중에 문제는 생기겠지만 이거는 건망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무슨 랜드에 자녀들하고 가고 제처랑 간 거 자체를 까먹는다. 아, 그 사실 자체를. 네. 아니면 무슨 랜드에 뭐 하러 간 거조차 헷갈린다. 라고 하면 그거는 치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고사리 하나 사는 거를 빼먹고 와서 깜빡했네 또 갔다 온다. 이거는 건망증이죠. 건망증. 근데 마트에 갔다 온 사실조차 까먹는다. 또는 마트에 가서 멍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건 치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모님은 이제 버스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큰일인데. 얘기는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예. 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간단하게 물어보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진압력인데요. 진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느냐를 테스팅하는 건데요. 올해가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그리고 무슨 요일인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기억하는 게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또한 병원에 오셨다고 하면 내원하신 병원의 명칭이 정확하게 몇 층인지, 뭘 타고 오셨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는지, 택시를 이용하셨는지, 또한 오신 곳의 층수가 몇 층인지 정확하게 진압력을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는 외래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단기 기억 테스트를 시행을 하는데요. 5개, 한 3개 정도의 물건을
불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있다가 여쭤볼 테니 꼭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억력과 연관된 부하를 줘서 이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을 신경을 쓰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감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기억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대략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물건 이름을 기억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심각한 기억 장애가 있으신 분은 제가 그러한 것들을 불러드렸던 그 멘트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십니다. 진짜 그 사실 자체를. 네. 어떤 경우는 한 2개 정도 이상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기억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아까 한창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정말 신경인지 검사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힌트로 아까 불러드렸던 3가지 항목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요. 연관되지 않은 물건들을 불러드려서 총 6개 중에서 아까 불러드렸던 것 정확하게 3개를 잘 끄집어내시면 그분의 기억장애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부모님께 테스팅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뇌의 기억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운동 능력에 이상 신호는 이거예요. 걸음걸이가 많이 느려졌어요. 김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뇌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 척도로 우리 걸음걸이를 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걸음걸이 모양이 이상해졌거나 아니면 패턴이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걸음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 우리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치매와 관련돼서 걸음걸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본 여러 가지 발표된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 논문들 중에서 우리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그 질환의 경우는 걸음걸이가 매우 느려지게 되고 경도인지 장애 정도에 걸린 경우도 정상인, 동년배의 정상인 건강한 그 노인들에 비해서 보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걸음걸이가 굉장히 변화가 많더라고요. 느려지고 그런데 어떤 데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김 교수님 말씀대로 네. 보행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거 보행 속도를 간단하게 테스팅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인데요. 네. 횡단보도가 파란색 불이 시작됐을 때 걷기 시작해서 끝날 때쯤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한 것은 보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횡단보도의 속도가 1초당 1m를 걸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파란불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혹시 걷다가 몸이 앞으로 구부정해지면서 점점 종종 걸음을 걷거나 몸이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몸이 앞으로 굽고 다리를 끄는 경우가 있는지, 또한 어떤 경우는 발걸음을 양쪽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3가지 다 파킨슨병도 시사할 수가 있고 혈관성 치매라든지 뇌수두증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말초신경병에 의해서도 약간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잘 못 걷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봐줘야 되고 한쪽 팔만 끌면서 한쪽 다리만 끄는 증상이 있을 경우 또한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는 뇌졸중을 시사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것을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가 불편하신가, 허리가 아프신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것 같은데 뇌 건강도 걸음걸이에 큰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뇌 건강 이상 신호는요. 감각 이상에도 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각 능력. 냄새를 못 맡게 된다거나 난청이 심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요. 청각신경과 후각신경은 뇌에서 바로 나오는 신경들이거든요. 특히 후각신경은 코 안쪽에 뇌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치매 그러면은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뇌신경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병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신경에 쌓이다 보니까 그게 후각세포에도 쌓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게 치매의 초기 사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렇다 그래서 원래 축농증 심해서 냄새 못 맡은 지 30년 됐는데 나 치매 아니냐고 병원 가서 물어보지 그건 마시고요. 아니고. 네. 원래 안 그랬는데 네.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사이에 갑자기 오. 냄새가 잘 안 맡아지고 엉뚱한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볼 만한 겁니다. 그리고 난청도요. 원래 귀가 잘 들려야 뇌도 자극을 받고 뇌가 건강해지는 건데 그 조사를 해보면
그 난청은 65세 이상의 치매의 한 36% 정도나 그 더 기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자체가 이게 치매를 의심하는 초기 사인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뇌를 더 늙게 만든다는 의미죠. 음식 냄새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또 TV 볼륨을 계속 올리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동 변화 한번 살펴볼까요? 코골이, 잠꼬대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성격이 갑자기 변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사실 잠꼬대 자체는 병은 아닙니다. 렘 수면은 우리가 얕은 잠을 잘 때 이제 생기는 건데요. 눈은 안구 운동이 있으면서 뇌는 꿈을 꾸고 이때 우리 몸은 마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대로 행동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호흡 신경을 제외하고는 마비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퇴행성 변화라든지 뭔가 스트레스라든지 극심한 피로에 의해서 잘못 회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꾸다가 꿈꾸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렘 수면 행동 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한창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증상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냥 계속 있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지만 없던 분들이 갑자기 생겼거나 노인이 돼서 이런 증상이 갑자기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 수면다운 검사를 필요해서 좀 더 자세한 검사라든지 그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치매에 걸리면은 아이로 바뀐다고 그러고 드라마에서 많이 봐도 막 아기 행동을 막 하잖아요. 이게 성격 변화라는 게 그런 걸까요? 치매라는 게 기억력, 그다음에 집중력, 그다음에 학습 능력, 언어 능력, 그리고 성격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뇌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어느 한 가지만 많이 떨어져도 치매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성격부터 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우울증인 줄 알고 치료를 하고 아니면 성질이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왔다가 그 치매 검사를 해보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격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오. 첫 번째는 안 그러던 분인데 네. 깔끔하던 분인데 집이 이제 좀 엉망이 됐어요. 대충대충. 먼지도 잘 안 치우시고 설거지도 하긴 했는데 고춧가루가 좀 묻어 있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조금 더 있으면 방콕형이 됩니다. 안 나갈라 그래요. 불도 꺼졌고 전기 달른다고 깜깜한 방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방콕형으로 변합니다. 또 반면에 초조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불안해하고 뭐 아들 어디 출장 갔다고 그러면 그 돌아올 때까지 무슨 사고 날까 봐 걱정하고 아이 시험 본다 그러면 손주가 시험 보는데 본인이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죠.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완고집형이 있습니다. 원래 나이가 먹으면 치매랑 상관없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 좀 강화가 된다 그러는데 네. 고집이 아주 세지는 거예요. 그냥 고집 센 소처럼 하자는 거 안 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온갖 정을 떨어뜨리는 분들인데 알고 보면 치매로 가는 분들이 있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분노형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막 화를 내고 부인한테도 화를 내고 남편한테도 화를 내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색정형이라 그래서 예? 갑자기 부인이나 남편한테 그냥 다정다감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좋죠. 저도 요새 나이 먹으면서 제 처한테 막 친절하게 해주니까 제 처가 당신 치매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네. 70, 80 다 된 부인한테 자꾸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자꾸 하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섹시한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거나 지나치게 이러는 경우에는 의심증까지 발전할 수가 있고 의처증, 의부증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